2, 3, 4.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포터블 포털 최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입니다. 예. 들락날락하니까 사람들 헷갈리는 것 같아. 어딜 들락날락해요? 여기를 들락날락하니까. 중간에 이지아가 또 얼마나 그 땜빵으로 들어갔고 아주 강인한 인상을 남기고 왔잖아요. 이지아 변호사님이 강렬한 인상을. 동영상. 좋은 일이죠. 예고편 찍을 때도. 네. 자기가 뭐? 땜빵 안 한다고 이제 땜빵 안 한다고. 나이로 보나, 자기가 연세로 보나. 맞는 말이죠. 근데 이지아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말이 언제 제대로 나올까를 불안불안해서. 자,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급여 문제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최고의 전문가를 전문가, 정책 기반에 깊숙이 쑥 들어갔다 오신 분.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이렇게 어둠 속에서 보니까 더 젊어 보여요. 주름이 사라지니까. 네.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서울대 의대 교수. 네. 전공이 뭐예요? 의료 정책이 전공인데요. 과 이름은 의료관리학. 의료관리학? 예. 그러니까 의대 교수님들 중에 사람들이 그런 분도 있어 하는 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의대 교수님인데 저 안철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레지던트를 안 하시고 소위 임상 의사를 안 하시는 의대 교수님이 계시고 인턴만 하고 그다음에 의대를 안 나왔는데 의대 교수님들이 또 계시거든. 옛날에 무슨 신바람 박사, 황수가 선생 이런 분들 연대 의대 교수라서 의사인 줄 알았는데 의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물학 전공을 했다거나 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 많이 있어요. 네. 내가 아는 분 하나도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위생물학과 나왔거든. 네. 의사들이 정치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도 좀 가 있으면 될 텐데. 왜냐면 이번 같은 정책할 때 네. 너희들의 의료 행위, 보험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예. 그 의대 내에서 이제 의료관리학은 이 보호 멸종 위기에 있는 보호 학문입니다. 예. 워낙 숫자가 교수님 적어. 다니실 때도 있었어요. 의료관리학이 있기는 교수님. 예. 저희 학교 그때도? 다닐 때 네. 87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근데 여기로 가셨어요? 수술할 자신이 없었어요? 임상의사는 환자만 치료하지만 정책을 하는 사람은 사회를 치료하니까요. 훨씬 더 영향력이 커서. 그러니까 의사라는 타이틀을 의사는 아니죠 지금. 면허는 있으니까 의사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의사 타이틀을 두고 결국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나중에. 네. 아니 이렇게 정책을 아는 분들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많거든요. 정책을 잘 몰라요, 근데. 네, 맞아요. 네. 기껏 했고 공차다가 누구 이렇게 어깨에 쇠골 부러지면 그거 가서 봐주고 그래요. 그 양반들은 주로 관심 있는 게 이제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 무슨 정책이 있을 때 병원 운영에 유리하나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만 대변하고. 그렇죠. 국가를 대변해야 되는. 정의화 선생 같이 큰 병원 하던 분들이 되게 가서 정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난 그리고 저 신상진 의원 있잖아요. 의사예요? 그렇죠, 국회의장? 네. 심지어 지금 미방위원장 하면서 그 공영방송 개혁 방해하고 있는 신상진 씨도 의사 출신이에요. 네. 그것도 한때 운동권이었고. 네. 나 그거 진짜 황당해. 신상진? 네. 다른 분이구나. 자유당. 신상진. 의학분업할 당시에 그렇죠. 머리 깎고 다니면서. 의쟁투 위원장이라고. 자, 광고를 좀 듣고, 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날로 풍성해지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전국구 와이드몰 소식입니다. 이거 써준 거예요. 참, 써도 좀 재밌게 써라. 와이드, WID 9.net. 와이드 9.net. 정말 좋은 물건들이 들어와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더 소개해달라고요. 23일간 사용한 뒤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100% 환불해드리는 이러한 정책을 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걱정커녕 쏟아지는 주문을 걱정해야 하는 샴푸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좀 샘플을 주고 써보라 그래야지. 바로 빅그린 샴푸. 빅그린 샴푸가 더욱 업그레이드 된 빅그린 투쓰리 데일리 스칼프 샴푸. 아이씨. 빅그린 찾으면 돼요. 자, 와이드몰에서만 압도적 최저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좋은 거 나왔네. 이거 안 읽어보셨죠? 하나를 사면 하나가 기부되는 착한 비타민. 나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웃도 함께 건강해지는 좋은 비타민이 와이드몰에 들어왔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값싼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검증된 영국산 안전한 재료로 채운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비타민과 나눔 루테인 그리고 나눔 유산균 이 모든 것을 와이드몰에서 역시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이건 아이디어 잘 썼다. 하나 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살 때마다 그 저소득계층에게 운동화 주는 거. 뭐 하나 사면 저소득계층에게 생리대 지급하는 거. 이런 거 좋은데. 예, 와이드몰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으로 나갑니다. 진짜로. 예, 동영상으로 나가서 녹화는 월요일 날 하고 업데이트가 아마 목요일쯤 될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업데이트 되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목요일, 금요일로 업데이트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되시면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냐 항의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제작팀은 대한민국 공중파 종편 방송을 통해서 최고의 전문가들. 이번엔 녹화할 때 한번 왔어야 되는데 최 변호사. 그러면 오디오하고 비디오가 다 같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래 좋겠네요. 아니 근데 샘플은 우리 와이드9.net, 와이드9.net에 올라와 있으면 보시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샘플. 최고의 전문가들이야. 예. 전국구 동영상판 다음 주부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데이트는 하루 이틀 좀 늦어진다는 사실 양해해 주시고요. 자연을 담은 건강 에너지 금산 인삼 도매센터. 인삼 재배부터 홍삼 제조까지 국내산 100%로 하나부터 10까지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저희 금산 인삼 도매센터에서는 4, 5년근 이상 100% 국내산 수삼, 국내산 농산물만을 보내드립니다. 복잡한 유통마진 구조를 혁신해 거품을 싹 빼고 끊임없는 품질 연구를 통해 고품질, 저가격 제품으로 오직 100% 홍삼 추출액만을 사용했습니다. 자연을 담은 건강에너지 금산 인삼 도매센터. 대표전화 1688-9224, 1688-9224. 네이버 검색창에서 금산 인삼 도매센터를 검색해주세요. 금산 인삼 도매센터.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 주세요. 교수님. 네. 이번에 이 정책을 만드는데 전서부터 민주당과 관여를 좀 했었고, 특별한 무슨 당원도 아닌데 왜 그 정책할 때 이렇게 관여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이제 그 전체 병원비에서 보험이 내주는 부분이 작고, 네. 그다음에 또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비보험, 여기 비급여라고 부르는데. 그 비급여를 하지 마세요. 헷갈려 죽겠어. 네, 비보험. 네. 네. 비보험 진료비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중병에 걸리면 네. 이제 집 팔고 뭐 전세 빼고 적금 깨고 뭐 예, 이렇게 그런 하면서 말씀을 하셨죠. 네. 원래 보험을 드는 건 예상치 못한 큰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네. 받으려고 보험을 드는데 지금 감기 치료하는 거나 이런 거나 도움을 받고 정작 내가 암에 걸리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더라. 죽을 병에 걸리면은 네. 내가 책임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사보험만 들고 있고. 네네.
사보험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사보험 시장이 계속 커지더만요. 네. 전 국민의 지금 3분의 2가 민간보험을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 뭐 실손보험이네, 안보험이네 이런 거예요. 네. 실손보험 시장은 엄청 넓어졌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막 넓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비급여 영역이, 비보험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손 그렇죠. 시장에는 넓어지는 거죠. 난 실손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예. 실손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실손보험. 네. 자기가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병원 가갖고 치료를 했는데 10만 원 나왔어요. 네. 보험이 커버해 주는 게 7만 원이야. 네. 그럼 3만 원 결국 내 돈은 내야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실제 손해보는 부분, 그렇죠. 병원비. 네. 네. 그 3만 원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실손보험을 드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하지. 네. 이 시장이 엄청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잘못하니까 슬금슬금 그렇게 파고드는 거지. 건강보험이 병원비를 제대로 보존을 못 해주니까 네. 국민들이 각자 도생하는 방법이 실손보험에 드는 거죠. 예.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 각자 도생. 네. 어떻게 보면 또 보험회사 배불려주는 것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의 95% 이상을 이제 국민들한테 병원비로 돌려줍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간보험, 사보험은 그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대개 70% 네. 정도를 돌려주죠. 나머지 이제 영업하고 뭐 광고하고 수익. 이런 데 쓰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더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지. 예. 제가 늘 그 주장하는데 어떤 분이 유럽 예를 들면서 보험이나 이런 그 보험료 좀 늘리는 거는 결국은 우리 병원 치료비를 공동 구매하는 거다. 네. 예. 그러니까 혼자 내면은 병원비를 10만 원 낼 걸 공구로 하면 한 2만 원만 내도 싸지니까. 네. 그 공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딱 귀에 예, 꽂히더라고요. 좋은 비유인데요. 예. 저도 한번 써먹어봐야 돼요. 공구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젊은 애들한테 확 꽂히거든요. 이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낼 보험을 같이 우리가 함께 사자. 네. 그럼 좀 싸지지 않냐.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케어. 네. 이거는 이제 후보 시절서부터 계속 같이 준비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건강보험의 병원비 보장하는 능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논의해왔던 거고 요번 이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되고 공약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김용익 의원님이 계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제가 있어서 가능한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셨나요? 이런 게 필요하다. 예,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일을 해오셨던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죠. 제가 민주당은 웬만하면 다 하는데 민주당하고 같이 일했다는 게 어떻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이 만드는 이제 뭐 행사, 세미나 이런 데 가서 정책 제안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정책 제안의 결과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당의 정책에 반영되고 당의 정책에 반영됐다가 이제 선거가 되면 선거 공약으로 가고 보건복지 쪽 관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보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마다 거의 단골 패널로 단골 정책 입안자로 나타나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교류하고 그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오랫동안 관여하고 있었다. 그럼 나름 그런 부분에 계속 집중하고 있었던 의원이 누가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 분들은 되게 많이 바뀌셨던 것 같아요. 예, 강기정 의원도 좀 오래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김용익 의원은 꾸준히 했고.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계속 바뀌시는데 이게 당의 정책에 전문위원들이 있고 당의 정책이 한번 반영되면 쭉 이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 그러니까 그 풀을 지금 교수님 같은 전문가 풀들을 전문위원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의 민주정책연구원 이런 데서 갖고 있으니까 축적된 부분에 있어요. 그걸 의원들이 당의 축적된 부분을 자기의 정치적 성과 그걸 갖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걸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의원들은 바뀌어도 당의 성과 남아 있었던 거야. 근데 제 경험이 저는 그런 게 아니라서 지금 제가 자꾸 신기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검찰개혁이네, 법원개혁이네, 군사법제도 폐지하는 문제네. 맨날 얘기해도 정책 전문위원들은 늘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서 그냥 아니 뭐 파일에 꽂아놓는 정도고
의원들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지 생각 가지고 그냥 되게 후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저는 이건 뭐 당에서 정책을 만든다는 거는 헛방이구나. 이렇게 그게 저거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보건복지도 교수님 말씀이 저는 맞는 거라고 보고 네. 또 저는 교육위 소속인데 교육위도 그 다음에 가보면 그만큼 또 발전돼 있어요. 아 그래요? 계속 축적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예를 들어 미방위, 방송통신위 이런 등등도 그런 데도 축적이 돼 나가요. 근데 이쪽은 저항하는 쪽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 검찰개혁 이런 거는? 특별히 그렇게 어떤 열정을 깊은 갖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할 때는 저것들 어떻게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잡고 나면 또 잊어먹고. 왜냐면 검찰에 써야지 좋으니까. 글쎄,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개뿔도 모르는. 그러면 의원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거 뭐에 써머리 된 거 3페이지 보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드는 그 보건복지위 쪽하고 당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하고. 네네. 이 정책을 만드는데 기존에 축적된 것들. 네. 그리고 이번에 만들 때도 뭐 이렇게 전문위원이나 이런 거로 참여를 좀 하셨었나요? 이제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또 이제 복지부가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만드는데 계속 자문을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참여는 안 하셨고. 네. 참 특이한 케이스네. 우리가 보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본인 혼자 스스로 깊게 관여 있다고. 그러니까 조선 국정기획에는 들어가셨을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그래서 내가 또 우리 크로스 체킹 하잖아요. 청와대나 이쪽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 또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이쪽 정책은요. 예전에 보사부 관료로부터 이어지는 이 보건복지부 쪽이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경제 관료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경제 관료들의 영향력이 크죠. 네. 돈 문제니까. 국가 재정 문제니까. 그렇지만 세부적인 정책의 기술적인 측면은 복지부 관료들이 담당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봤자 기획원이나 갖고 가면은 깨지고 맨날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예산 배정 못 받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직접 복지부가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보험료로 하는 거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 모든 예산 올리게 되면 기재부에서 다 까지거든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만 옆으로 사이드로 쑥 돌았고 옆으로 그 수시로 들어오고. 보험료를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니까 이 정책 위반이 상태적으로 가능했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 시절서부터 가장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내용에 좀 들어가 보시죠. 지금 63% 정도가 보험 보장률이다. 그 63%는 재정이에요, 뭐예요? 비용이에요? 국민들이 비용 기준입니다. 비용 기준이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병원비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보면은 그걸 내는 거를 100만 원이라고 하면 63만 원 정도를 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37만 원은 본인이 내는 거죠. 본인이 내는. 그리고 이 37만 원에 해당되는 항목이 한 3,800개쯤. 37만 원 중에 20만 원은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 본인이 일부 내는 돈이고요. 나머지 본인 플러스 보험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 나머지 17만 원은 나머지 10만 원은 완전 비보험. 비보험. 본인이 다 내야 되는. 본인이 100% 내는 돈입니다. 그럼 37%가 보장률이라고 하는 건 63%보다 좀 올라가네요, 실제로는.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로 하면 더 올라가죠.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 그렇게 비용으로 하면 그러면 83%가 되는 거예요. 83%요? 그러니까 63 플러스 20. 20의 일부는 그 본인 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20이 본인 부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20% 중에서 일부는 본인 부담이고 일부는 보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0%는 그 보험이 돈을 내주는 63%에 상응하는 본인의 진료비입니다. 본인이 100%가 내는 진료비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7%예요.
네, 37%. 비보험이 37%야. 그 중에 17%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100% 내는 진료비. 20%는 보험은 되지만 보험이 되더라도 본인 일부 부담하는 진료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입원을 하면 입원 진료비 중에 20%는 본인이 냅니다. 6인실에 들어가도. 네, 6인실에 들어가도 20%. 네. 거기에 해당하는 돈이 이제 20%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순수하게 보험 보장률을 63%다. 네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금 17%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비보험 진료비를 다 보험을 적용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100% 본인이 내는 진료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미용 수술이나 성형 수술, 피부과 진료, 뭐 로봇 수술 이런 그 개인의 그 편의에 따라서 개인이 원해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보험이 적용이 안 되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나 약이나 뭐 처치는 다 보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병실로 따지면 과거에는 6인실은 보험 급여가 적용돼서 싸다 그랬고 2인실, 3인실, 1인실 이런 거는 비쌌잖아요. 네. 그것도 보험 커버가 되고. 네. 2인실까지 특실은 제외고요. 제외죠. 2인실까지는 다 보험을 적용해주고 1인실은 일부 보험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자기 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기 부담은 아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1인실에 들어간 경우는 20%를 아마 적용할 거고 본인이 원해서 무슨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용히 있고 싶다. 좋은데 달라. 제가 폐렴에 걸렸는데 나는 좀 조용히 있고 싶다. 그래서 1인실로 가면 아마 본인 부담률이 뭐 한 50%나 70% 쪽으로 높게 될 겁니다. 1인실도 본인 보험 부담은 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2인실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더 많이 냈는데 20%만 본인 부담이 하면 된다. 이렇게 넓혀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메르스 같은 그런 감염병이 생기면 그거는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의학적으로 1인실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편하게 있으려고 1인실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20% 정규적인 건강보험에 본인 부담률만 내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냥 혼자 있기 폐렴 때문에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한 50%쯤 내고. 그렇죠. 병원은 그러면 굳이 저 내부 벽 공사를 다시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2인실 예전에는 왜 6인실을 자꾸 숫자 적다 그러고 사람들 2인실 3인실로 유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뭐 요즘 그러지도 않아요. 6인실 가려면 무조건 2인실 거쳐갖고 가야 됩니다 이래요. 아 그래요? 2인실 들어갔다 가라고? 그런 것까지 해요? 그럼요. 6인실 지금 가려면요 2인실 갔다 가야 돼요. 방 없어요. 때까지 기다려라. 방 없어요. 그럼 2인실은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6인실 가요. 그럼 설명도 안 해요, 더 이상. 싫으면 말아라. 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서울대.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이 이제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뭐 1인실, 2인실은 많이 늘려놓고 6인실은 조금 만들어 놓으니까 방이 부족한 거죠. 당연히 부족하게 되는 거고. 이제 병원들이 1, 2인실을 많이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병원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고 그러면 1, 2인실에 환자가 입원하면 병원이 수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실 만들어서 돈 많은 사람도 거기 있게 하는 사람도 있으라 이거예요. 6인실을 달랬는데 왜 무슨 정거장에 거기가 왜 거길 거쳐갖고 6인실을 가야 되냐고. 이제는 굳이 2, 3인실을 따로 유지 안 해도 되니까 6인실 늘어나고 또 1인실 늘리고 막 이렇게 바꾸겠다. 벽공사 안 해도 되니까 그 공사 세이빙 되잖아.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케어 정책대로 되면 뭐 쪼갤 이유가 없죠. 1, 2인실을 다시 터서 다인실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럼 어쨌든 좀 이해가 됐네. 이제 37%가 비보험,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37% 중에 20%는 본인 부담과 보험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보험 적용이 되는 거로 보고 17%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보험으로 넘기겠다. 넘기겠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 미용,
등등에 대한 네. 것만 남겨두겠다. 네. 그럼 이 17% 되는 게 이게 3,800개 항목이에요? 예, 한 3,800개 항목 정도가 예. 17%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37%가 아니고? 네. 처음에 딱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서 일감으로 느끼는 거는요. 네. 야, 이제 2,000원만 내면 네. 암 수술까지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17% 3,800개의 비보험 적용 항목은 네.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서, 그러니까 효과는 검증이 안 됐는데, 예, 효과가 검증이 안 됐거나 아니면 효과는 검증이 됐지만 기존 의료 기술에 비해서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네. 예, 비용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률을 크게 50%, 70%, 90% 세 가지로 나눠서 예. 책정을 하게 됩니다. 예. 본인 부담률 90%짜리도 있는 거예요? 네, 90%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아마 그 로봇 수술 중에 이제 전립선암의 로봇 수술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보험 적용이 될 텐데 네. 우리가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쯤이 드는데 네. 로봇 수술을 하면 뭐 한 1,500만 원쯤이 듭니다. 그러면 그 로봇 수술은 이제 90% 본인 부담. 그러니까 복강경으로 그냥 하게 되면 예. 그거는 한 20%만 20%만 자기가 부담하게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0만 원 들여도 드리는 효과나 1,500만 원 들여서 하는 수술의 효과나 똑같은데 네. 굳이 나는 로봇이 좋을 것 같으니까 로봇을 그렇죠. 선택하겠다. 그럼 이거 효과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 걸 합니까? 그럼 당신이 많이 내십시오. 네, 그런 거죠. 하지만 그냥 200만 원 복강경 수술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20%만 본인 부담 20% 나머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20% 40만 원 내고 160만 원 보험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손보험 사업자들은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국가재정으로 자기들이 내야 될 돈을 메꿔줘버리는 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실손보험이 그 비보험 때문에 국민들이 내는 그렇죠. 보험료를 네. 대신 커버해주는 예, 예. 거니까. 근데 이제 보장성이 강화돼서 비보험 항목이 없어지면 예. 실손보험이 대신 내줘야 될 돈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잖아요. 예. 예. 근데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에 가입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이 줄어들겠죠.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번 계획에 포함된 게, 예. 그 실손보험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하고 예. 보건복지부가 이제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 실손보험료를 얼마나 줄일지 또 실손보험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나 실손보험의 필요하죠. 시장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기존의 실손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 돈은 다 내놓고 이제 실손보험의 혜택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딱 아팠어. 그럼 예전 같으면 보험회사에서 줘야 될 돈이 500만 원인데 예, 이제 지금 줄어서. 이제도가 되면 한 200만 원만 내놔도 돼. 예. 아니면 100만 원만 줘도 돼. 이렇게 해서 회사가 이득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뭐 환수를 하거나 글쎄요, 뭐 사회가 또는 뭔가, 가입자들한테 돌려주거나 예. 뭐 이런 것도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포함해서 또 이제 얘기해야 될 것 또 같아요. 실손보험은 느닷없이 그거 어떻게 생각해냈어? 실손보험이 이익을 본다는 거? 난 아니, 공부를 그럼 많이 했는데도 잘 모르겠던데. 저는 실손보험 안 든 입장에서 그 들어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항상 질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난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얘기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실손보험이 이제 가입 기간이 어떤 거는 계약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아. 2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단기 계약 기간이 있는 실손보험인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실손보험료를 낮추면 예. 그렇게 낮아진 보험에 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37%는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런 것 때문에 실손보험을 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 실손보험 비용이 많이 나갔잖아요. 네. 많이 나왔죠. 건강보험도 내고 사보험이 실손보험도 들었는데 네. 국민 입장에서는 네. 이제 실손보험 굳이 안 들어도 됩니다. 네. 그 국민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자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낮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돈으로 네. 그렇게 낮은 돈으로 나중에 상황에 대비해서 의료비 안 들게 지금서부터 그 돈 써서 수영장 다니고 배드민턴 네. 치러 다니고 운동하십시오. 네.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더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제 병이 안 걸리니까. 병이 안 걸리니까요. 건강하면. 예방의학에 미리 투자하십시오. 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예. 이러면서 국민들은 어쨌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보험료 안 들고 그 돈으로 갖고
여유생활로 운동할 수 있고. 네.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면 조기 축구 회비 2만 원 내던 거를 3만 원 더 내는 거예요. 네. 3만 원 더 내면 술을 더 먹는데. 그런 거로 좀 나아지는 거네, 국민들은. 네. 국민들은 어쨌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반대해요, 이 정책을? 야당은 반대하나요? 야당도 반대하죠. 그냥 돈 많은 병원들이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돈 많은 병원들은 손해예요? 손해죠. 그것부터 하나씩 좀 따져봐요. 왜 돈 많은 병원들이 왜 손해지? 병원들은 큰 병원들보다는 사실 작은 병원들이 더 걱정이 많긴 한데요. 큰 병원도 손해를 걱정하긴 합니다. 작은 병원들이 더 걱정하더라고. 네, 작은 병원들이 더 걱정하죠. 당장 2인실로 좀 더 벌던 게 지금 좀 줄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큰 병원은? 이제 그러니까 큰 병원이든지 작은 병원이 됐든지 간에 비보험이던 게 보험으로 전환이 되면 가격이 그렇죠. 한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15만 원 하던 게 10만 원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들은 그만큼 수입이 줄고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병원들이 비보험 항목에서 높은 가격을 받았던 거는 꼭 부도덕해서가 아니고 국가가 이제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 가격이 좀 낮아서 그게 한 87%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이제 거기서 손해가 나니까 거기서 나는 손해를 비보험에서 높은 가격을 매겨서 메꿔온 거죠. 이런 거네.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네. 병원에 갔어. 근데 8,700원을 냈어. 8,700원 냈어요. 네. 감기 걸리니까 그 정도 내거든요. 네네. 8,700원 내니까 냈는데 병원 입장에선 사실 이거 원가 10,000원이거든. 네. 근데 내가 진표원에서 측정하기에 이 감기에는 8,700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8,700원으로 측정을 해놨지만 실제 원가는 10,000원 들었거든. 그럼 나는 당신 치료해주고 1,300원 손해봤어. 그럼 어떻게 할까? 비급여 있으니까 비보험이 있으니까 거기서 1,300원을 더 벌고. 이건 원가니까 또 수익도 좀 있어야 돼. 1,700원, 1,300원 더 벌고 한 2,000원 더 붙여서 3,300원 정도 하면 당신을 치료한 것을 비보험에서 내가 좀 메꿨어. 이렇게 유지가 되던 게. 그렇게 유지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비급여 부분이 확 줄어드니까 메꿀 데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네. 잘 이해했어요, 제가?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난 지금 어려워서 솔직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치료 받으러 가면은 뭐 피곤하신 것 같은데 마늘 주사 하나 맞으라 그러고 이걸로 이제 돈을 벌충을 했는데. 마늘 주사 맞아봤어요? 저는 공짜로 놔줘서 한번 맞아봤는데. 마늘 냄새 나요, 진짜로? 입안에서 마늘 냄새는 나는데 뭐 덜 피곤해지진 않던데요. 나도 한 2주 전쯤에 맞아봤어요. 아는 분이 맞으라고 하는데 반쯤 한 2시간쯤 맞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마늘 냄새가 나더라고 입에서.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안 난대. 나만 느끼. 나만 느낀대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못 잡았고 2번 쑤셨거든. 팔은 아파 뒤지겠는데 계속 더 피곤해 그냥. 근데 교수님 마늘 주사 같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냥 비급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비급여입니다. 치료용은 아니니까. 치료용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작은 병원들이 우리가 이게 돈을 그러면은 지금 10,000원짜리를 8,700원에 계상을 했잖아요. 그걸 심표원이나 이런 데서 10,000원으로 해주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요번 기회에 이제 비급여를 비보험을 다 보험으로 전환하니까 그 10,000원짜리를 8,700원 가격을 매겨놓은 거를 10,000원으로 동시에 올리면 그 비급여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항목을 병원들이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에 가서 예전에 뭐 그 비급여 이런 검사하세요 뭐 이런 그렇죠. 약 써보세요. 엄청 스트레스예요. 네네.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이런 거거든. 그 병원에 식당에 갔어요. 나 짜장면 하나 먹으려고 갔어. 짜장면 먹으려고 갔더니 짜장면은 그 면이 한 5가닥 나와. 이게 뭐예요? 짜장면이 왜 이래요? 그러니까 짜장면 먹어봐야 맛도 없고 이게 그 배도 안 부르니까 여기 이 탕수육 맛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 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탕수육을 좀 먹으려고 했더니
이것만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단무지로 이게 일본에서 새로 들어온 단무지인데 이 단무지를 먹으면 훨씬 더 맛있고 배가 불러요. 그래갖고 짜장면 먹으라니까 쥐꼬리만큼 주면서 탕수육에다가 단무지에다가 또 이거 영부인 김치예요. 이거 그 벙커에서 파는 영부인 김치 있죠. 이거 맛있어요. 해갖고 1,000원짜리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2만 원 내고 나오는. 네. 이게 병원에서 이제 병원을 비하하는 거,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쉽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 그게 아니라 짜장면 먹으러 가면 짜장면을 튼실하게 해서 짜장면만 딱 먹고 추가로 돈을 안 내고 오는. 네. 그리고 음식점 주인에게 짜장면 기존에 우리가 2,000원 책정했었는데 미안해. 네. 다시 이제 5,000원으로 정상으로 책정해 줄게. 예. 이렇게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둘 다 좋은 건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병원들이 정부를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보험 가격은 깎는 게 명확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줄어든 재정을 그 원래 보험 가격을 올리는데 되돌려 줄 거냐? 그것을 보험 수가 현실화. 네. 다시 8,700원 같은 것은 10,000원을 올려줄 거냐? 네. 그걸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럼 그분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정권 교체 됐는데? 네. 의사들은 이번 정권을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없어요. 이번 정권을 더 못 믿어요? 그럼요. 그전부터 항상 이 우리나라 의료적 체계는 사회주의다. 의료 수가를 왜 현실 안 해주느냐. 의사들 모여서 데모하면 항상 나오는 게 제195가 의료 수가 현실 아니에요? 항상. 네. 그리고 뭐 심평원이 맨날 뭐 현실 도외시하게 후려치기만 한다. 경비가 10,000원인데 8,700원으로 후려쳤다. 예, 예. 근데 그 87%는 맞는 통계 교수님인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여기 오면 거쳐가는 의뢰 예식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통과 예식이 있어요. 모르는데요? 광고 듣고 넘어가면 돼요. 네.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주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엄선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와 준고랭지 배추로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번 맛보신 분들은 꼭 다시 주문하십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시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영부인 김치. 정권 교체 이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진상규명, 안전사회의 건설을 위한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빨라졌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우리 사회도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월호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버티면서 정권 교체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이었습니다. 촛불 시민과 함께했던 애청자분들이야말로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이자 정권 교체의 참된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 정부의 적폐청산을 돕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87%가 보험이 커버해주는 게 87% 현실가가. 근데 의사들은 그거보다 더 낮. 그거를 동의하지 않잖아요.
예, 의사들은 뭐 60%, 70%, 75%뭐 이런 숫자를 더 믿는 편입니다. 예. 아, 그런 게요? 그럼 87%는 어떻게 나왔어요? 87%는 그 2012년도에 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대규모 원가 조사를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2012년. 네. MB 시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의사들은? 글쎄요. 아니, 그럼 네. 그 문재인 정부도 안 믿고 MB 정부도 안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자들이야? 정부를 전통적으로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를. 그 불신의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왜 자기들을 항상 이렇게 못 믿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제 올해 예를 들면 의약분업 때 그 의약분업 하면서 정부가 보험 수가를 올려준다고 약속하고 올려줬는데 현실을 못 미쳤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위기가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펑크가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구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심평원이? 예, 그게 심평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복지부가 압력을 넣어서 진료비를 막 깎았죠.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수가 올려준다고 올려주더니 나중에 진료비 삭감해서 그걸 다 뺏어갔다. 이렇게. 의약분업이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지금 그 집권 세력에 대한 반감이 크다니까. 그러면서 맨날 뭐 미국 가봐라. 의사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미국 의사는 얼마 받는지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 아니, 그럼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또 믿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또 안 믿고, 그거 누굴 믿어, 그럼? 그냥 웃기는 분들이네. 그때는 뭐 믿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그때는 별 얘기가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때는 왜냐하면 시끄럽게 하면은 잡아가니까 무서워서 못하고. 아,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는 의사분들 얘기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배척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는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협조하도록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의료 분야는 이게 의사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의사들이 정부를 안 믿고 반대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끝까지 설득하고 참여시켜서 그 함께 가야죠. 네. 사실은 전문가로서의 의사들의 어떤 양심이나 식견에 우리가 상당히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이제 생존하기가 사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그런 심정은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예전에 하고 생각해 보면은 그 종합병원 같은 데 예를 들어 갔을 때 말입니다. 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아버지 편찮으셔가지고 뭐 수술하고 이러면서 병원을 가보면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예, 지금은 건강하신데 그때는 정말 의료진들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 어떻게 이런 없는 놈들이 있나. 그 어른한테 와가지고 반말짓거리 하는 놈들이 아주 태반이고 그다음에 불러도 오지도 않고 아프다고 하면은 원래 그런 거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쳐내기나 하고 맨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병원이 친절해지고 이런 거는 있는데 대신에 또 사람들이 엄청 뜯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환자들이? 비급여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꾸 짜장면 먹으라는데 탕수육 먹으라 그러니까. 이거저거 친절하게 해주면서 이거 한번 해볼래요, 저거 한번 해볼래요 이러고. 그러니까. 특히 저처럼 애를 많이 낳은 사람은 제일 저기 했던 게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산모들은 가서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진단을. 그러면. 임신 중에? 네. 그러면 꼭 몇 개월 되면 뭐 해라, 이런 거 꼭 무슨 기형아 검사를 해야 된다. 네. 확률은 높지 않지만, 안 하면은 뭐 나중에 이게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은근히 협박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 낳을 때 되면은 무슨 뭐 또 뭐. 의리인데 우리가. 환자는. 태반은행에다가 뭐 태반을 맡기면은 뭐가 어쩐데 얘가 나중에 컸을 때 줄기세포 연구가 돼가지고 얘 불치병을 이걸로 나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꼬시니까. 그 돈들이 비싸거든, 그게. 뭐 하려면. 내가 막 들으니까 나도 하고 싶어. 저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아이고, 자기도 아니고 애를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예. 이게 애라고 하는 거 10살 넘어가면서 또 모른다고. 그렇죠. 이런 체형은 또 병원에 희귀질환이 나타나면. 그렇죠. 줄기세포 미리 보관했다가. 줄기세포 나중에 보관하는 거 찾으러 왔는데 우리가 언제 했쇼?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불신하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과거의 의사들 입장에서는 보건 정책에
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컸어요. 보건 정책에 왜? 네. 그러니까 교수님처럼 전공하신 분이 그때는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공무원 하는 게 의사 하는 것보다 훨씬 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되게 뭐 저기 약사 출신이나 간호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갔고 공무원들의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그러니까 정책이 의사들한테 유리하게 안 된다 이런 불만이 많고 심평원 같은 데도 의사들이 가가지고 직접 일을 하면서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자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신뢰도 쌓일 수 있고 믿을 텐데 거기도 뭐 가서 월급 주는 게 많지 않으니까 의사들이 많이 안 가고 다른 직종 뭐 의사는 다 약사나 뭐 간호사들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의사들은 저 위에서 무슨 위원회에서 마지막 그것만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잘 살고 저기 하는 게 배 아파서 우리를 계속 핍박한다는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제 다 바로 잡으면 되겠네. 심평원의 평가도 의사들이 무조건 수가를 쳐낸다고 하니까 심평원의 평가도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 대비 8,700원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의사들은 지금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협회나 이런 분들 불러다가 이게 이렇게 믿을 만한 2012년에 너희가 그 지지했던 MB정부 시절에 뭐예요? 어디서 했다고? 보건사회연구원. 그렇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제연구원에서 했는데 이게 못 믿겠다고 한다면 한번 봐라 이 자료를. 전국 병원들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니까 87% 나온 것을 일단 믿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심평원도 당신들도 참여해서 이 평가에 직접적으로 참여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 정책에 대해서 너는 좀 참여해서 의견 개진해라.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권위주의 정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번 그 문재인 케어 정책을 이제 문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의협의 입장은 뭐 반대한다는 아니고 그 우려가 많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사들,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해달라. 의사들, 정부, 시민운동 단체를 해갖고 대타협위원회나 뭐 대조정위원회 만들자. 그거 들어줄 의향이 있잖아요. 그 들어줄, 뭐 복지부 충분히 들어줄, 의향이 있고. 복지부를 배후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에?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교수님을 전반적으로 되게 싫어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배신자 코스프레. 어떠세요, 진짜? 동기들이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뭐 항의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항의를 많이 받죠.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요즘은 항의를 하는 척하면서 여기 줄 섰을 것 같아. 야, 우리 조금 어떻게 살려줘.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물어보는 친구들은 많죠.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 왜냐면 정권 교체되고 최강욱 뒤에 줄 쓴 사람 엄청 많아. 나 좀 살려달라고. 인사해서 불이익당하지 않게끔. 근데 이제 아까 하드드린 말씀 조금 연장선에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또 의사 집단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자기들끼리 통일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무슨 뭐 특정 과외 개원협의회 뭐 특정 어떤 정치적인 의사 그룹 이런 데서는 지금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문제 않게.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30조 6천억 든다. 하나씩 좀 쪼개보죠. 예를 들어서 87% 보험 급여 진료비가 이게 현실화 안 되어 있다. 이걸 100%로 올려줘라. 하는 부분이 이제 13% 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17% 보장률 17% 전혀 비급여가 돼 있던 것을 급여로 넘기면 5년 동안 예산이 얼마 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30조 6천억이에요? 그게 30조 6천억입니다. 30조 6천억. 그럼 다 돼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비보험이 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갈 때 돈을 적게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갈 것이다.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러 갈 거다. 한 번 검사하던 거 2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의료비가 늘어날 거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30조로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단 그거는 근거 없는 비관론. 뭐 저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 비관적인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걸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박판처럼 그렇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한쪽 팔을 걸어라. 아니 근데 처음에는 조금 늘긴 늘 거예요. 왜냐면 꼭 진단을 그렇죠. 받고 싶었는데 못 간 사람이 있거든. 나 MRI 지금 등이 아팠고 MRI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비싸갖고. 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갖고. 그 건강 염려증 환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막 이제 가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30조 6천억 중에서 이거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 당신들. 이 질문 먼저 하잖아요. 야당에서 장밋빛 환상이다. 예산 어떻게 할 거냐? 예산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건강보험이 그 흑자를 오랜 기간 동안 내왔기 때문에 쌓여있는 돈이 한 20조쯤 됩니다. 그래서 그 20조 중에 향후 5년간 10조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러면 이제 20조가 남는데 20조 중에 잠깐 넘어가기 전에 그럼 20조 쌓여 있는데요. 향후 10년간 5년간 10조를 쓰면 여유분이 10조로 줄어야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나갖고 조금 더 남을 것 같아요. 여유분이 최소 10조가 남는 거고 이제 앞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의료비가 급증하지 않으면 더 쌓일 수도 있는 거죠. 더 쌓일 수도 있다. 아까진 나진 않는다 최소한. 자 10조를 거기서 쓰고. 이제 그리고 그 원래 국고에서 건강보험으로 그 보험 재정에 돈을 대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근데 그 돈을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정부가 보험에 돈을 안 줬죠. 그래서 그 안 준 돈을 이제 앞으로 정상적으로 준다고 하면 매년 1조씩 해서 5년간 5조가 더 조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보험료를 올려서 이제 조달을 할 계획인데 그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는 게 뭐 갑자기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과거 10년의 평균 보험료 인상분이 한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2% 정도 평균 수준으로 이제 5년간 올리면 그게 한 14조, 뭐 15조 이런 정도가 최소 됩니다. 더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평균을 내봤더니 3.2% 보험료 인상이 됐더라. 그래서 그 올리는 것만큼 매년 3.2%씩 올리면 그게 한 14조 정도 나온다. 그러면 10조, 5조, 14조 하면 1조 부족하네 이제. 1조 6천억.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험료 수입이 느는 거는 보험료율을 올릴 때만 느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도 늘고요. 또 자동으로 느는 거죠. 그거는. 뭐 금융소득이나 그 임대소득처럼 불로소득에 예전에는 보험료를 부과를 안 했는데 거기다 보험료를 매기면 또 보험료 수입이 늘어납니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범위나 넓히거나 혹은 항목을 찾아서 추가하겠다. 추가하면. 그럼 조금 더 올라간다. 오호, 아주 아이디어를. 그럼 뭐 자유당은 공격 포인트를 딱 그렇게 하겠는데 이렇게 증세하는 거다. 꼼수 증세다. 이렇게 나오겠네. 보니. 그런데 이제 불로소득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는 고소득층의 부담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고. 부자들이 원수냐, 부자들을 적으로 돌려서 이게 부자 증세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하겠는데 이 방송 들으면 큰일인데. 부자들이 좀 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할 말 없고. 부자들이 더 내야죠. 부자들이 더 내는 거예요. 세금의 구조 자체가 부자들이 더 내서 없는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로소득도 부자들이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건데 세금이라도 좀 더 내야지. 아니 그리고 이게 당연히 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몸 아프잖아요. 그럼 그거 없는 사람도 참아요 그냥. 바빠 죽겠는데. 조금 여유 있는 사람도 시간도 여유 있고 그렇게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이거저거 진단 다 받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혜택도 받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고소득층의 의료 이용률이 더 높죠. 상대로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건강 상태를 비슷한 사람들끼리 놓고 비교하면 맞아요. 근데 이제 저소득층은 건강이 나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비교하면 고소득층보다 병원에 더 자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이제 더 아파서 자주 가는 거고 똑같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비교하면 고소득층이 훨씬 많이 가요. 그럼 조금만 아파도 고소득층은 아플까봐 가고. 그럼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는 그거는 좀 됐으면 좋겠던데 이게 반영이 되나요? 그 왜 소아암병동 서울대 가면 어린이병동 따로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정말 막
어떻게 저렇게 어린애가 저렇게 아플까 싶은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하나같이 또 부잣집 애들은 거의 없어요. 되게 다 정말 어려운 집 애들이 그렇게 아프고 그 애가 아프니까 또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은 또 매달려 있어야 되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악화되는 거야 상황이. 그런 거는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좋아지나요? 그분들 이제 간호간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호는 지금 병원에서 해주는데 간병은 병원에서 안 해주거든요. 간병이라 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와서 간병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번 계획 안에는 간병도 병원이 하도록 하고 그것을 비용을 보험에서 대주겠다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의료보험 그 급여 수준을 좀 올려준다거나 그것도 있고요. 그 15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원하면 20% 내던 거에서 5% 내니까 4분의 1만 내면 되는 거고요. 획기적이네. 외래는 뭐 평균적으로 본인 부담률이 한 40%쯤 되는데 5%가 되니까 뭐 한 35%가 날아가네. 네, 35%.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데서 정말 느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갔더니 우리 아파서 병원 갔더니 돈 내는 게 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확실히 혜택이 돌아간다. 이게 필요한 건데.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아유 우리 애는 2년 전에 왔는데 내가 그때 아유 촛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정권 교체하고 촛불을 그 추운 날 들은 의미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하면서 살짝 옆으로 샜는데 고향은 부산 같지 않은데 은근히 말씀하시는 게 부산스러워요. 자 요율이 올라가는 것도 보험료를 이제 그 재정을 만들어내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보험료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부가 범위가 넓어지면 또 이제 보험 전체 총액이 늘어난다. 수입이 늘어난다. 그러면 실제로 3.2%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가 범위 넓히고 그러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가겠는데? 네. 사실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그 평균을 보면 보험료는 3.2%가 올라갔지만 소득 증가와 보험료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6.4%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올린 것에 비해서 실제 거치는 건 6.4%가 거쳤다. 실제 거친 거는 9.6%가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수입 오른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보험 수입이 잠깐만 이게 중요해요. 보험료율 인상한 게 3.2%. 그다음에 소득 부가 범위를 넓혀서 올린 게 6.4. 더해서 9.6%. 그럼 이걸 적용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떨지도 모르고 뭐 보험료를 이제 더 넓힐 수 있을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을 더 넓힐 수 있을지도 이제 아직은 좀 불투명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도 또 해봐야 되고 그게 또 법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뭐 자신 있게 그거를 다 앞으로 늘어날 보험 재정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니까 보수적으로 추정해서 보험료율 올린 것만 가지고도 이제 30조를 충당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보험료율만 올리면 14조인데 아까 매년 6.4% 추가 증가분까지 하게 되면 5년 하면 54조 정도가 됩니다. 일단 이 중에 반만 적용이 돼도 30조는 훌렁 넘어가네. 그렇습니다. 훌렁 넘어가는 게 아니라 훌러덩 넘어가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큰 걱정은 없다.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저 북한으로 가라 그러세요. 맨날 얘기하는 게 그저 반대하고 니네 북에 가서 살아 그래. 북에 가서 살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언제 북에 간다 그래서 고정간첩들도 임무 만료되고 돌아가려면 안 돌아간다 그래요. 이미 체제 경제 끝났는데 거기 가서 누가 사냐고. 이거 반대하면 북에 가서 살라 그래 의사들. 에미나이 동물에 북으로 가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의사들을 설득을 해야죠. 당신들을 위해서 적당하게 쓸 것이다. 적절하게. 그래서 이제 그 30조 중에 한 24조 정도는 지금 현재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비보험 항목을 보험으로 전환해서 이제 본인 부담액을 줄여주는데 쓰게 될 거고요. 나머지 한 6조 정도는 어린이들 병원비 낮춰주고 임산부 병원비 낮춰주고 뭐 노인들 병원비 낮춰주고 또 이제 그
앞서서 이제 중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게가 파탄 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본인 부담금 상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여기까지만 내면 된다. 네. 실링을 딱 잡아놓는데요. 그러니까 병원 지금 있는 기준 중에 이제 그 소득분이 2군,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두 번째 해당하는 군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간 100만 원. 그러니까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나오거나 2,000만 원이 나오거나 3,000만 원이 나오거나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는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건강보험에서 돈을 내주는 거죠. 그 제도를 이제 운영하는데 또 돈이 좀 더 들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교수님 이렇게 저희가 방송 같은 거 보다 보면 한 번씩 나오는 게 왜 희귀병 걸린 분들이 그거는 치료제도 별로 없고 엄청 비싸고 근데 이게 병이 뭔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안 해주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그것도 해결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희귀질환은 그 이전 정부에서도 이제 해줬어요? 중증질환, 4대 중증질환이라고 해서 본인 부담률을 낮춰줬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진단명이 붙어야만 그렇죠. 해줄 텐데 뭐 그 행정적으로 이제 진단명이 안 붙어서 중증질환에 적용 못 해준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통상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케어가 그러면은 법통과 국회를 통과해야 될 내용들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거기서 딴죽이 딱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을 갖다가 비보험을 쓰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험료 부과 범위를 넓힌달지 이런 일을 하려면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죠. 근데 현재도 충분히 넓어졌잖아요. 예, 지금도 이제 충분히 넓어졌는데 그보다 더 넓히려면 그보다 더 넓히려면 법안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반대할까? 이건 의사들이 또 반대할 수 없는 영역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과 범위를 넓혀서 전체 예산을 확충해서 자기들 손실되는 부분을 여기서 충당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부자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 부과 범위를 넓힌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넓혀봐도 보험료율은 쥐꼬리 많은 거 아니에요? 보험료율은 이제 세금하고 달리 그 최고 보험료율이 상한선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금보다는 고소득층이 내는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렇죠. 누진세가 돼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보험료 좀 여유 있는 사람이 30만 원 내도 그냥 40만 원쯤으로 올라가는 거지 30만 원 내도 그냥 100만 원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30만 원이 4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안 되지. 뭐 평균적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하면 현재 보험료가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10만 원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들도 내는 게 한 10만 원쯤. 아니요. 평균적으로 국민 전체 그 30만 원 정도는 정확하게 잡은 거네. 30만 원인데 한 33만 원? 뭐 그런 정도 되겠죠. 부가세 범위 정도? 10%? 그냥 좀 내도 되겠네, 뭐. 근데 이제 그거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네. 그래도 만약에 법을 통과시키는데 시간적 여유가 시간이 만약 좀 끌리면서 이것이 질질 좀 밀린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그리고 경제가 좀 살아남으로 인해서 소득 증가분에 따른 보험료율도 올라간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30조 6천억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네. 이거는 넘어갈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럼 국민들이 3,800개 부분이 비보험으로 돼 있던 게 거의 없어진다. 거의 본인과 없어진다. 보험으로 나눠내는 부분은 좀 있더라도 하나도 적용 안 되는 부분은 없어진다. 그래도 적용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성형. 성형. 뭐 코 성형, 눈 성형, 가슴 성형, 바지 성형. 이쁜이 수술은. 그것도 성형이야. 그것도 성형이야. 근데 이건 성적 관계가 아닌데 괜히 민망해지는데. 그다음 로봇 수술. 로봇 수술 중에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은 전립선 암 수술에는 로봇 수술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왜 그거를 그렇게 선호하는 거예요, 로봇 수술을? 정교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흉터가 적고 통증도 적고 그래요? 입원 기간이 짧습니다. 로봇 수술 받으면 정밀도도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는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사람이 그냥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돈 많다고 무슨 로봇 수술을 해.
이 느낌 틀리구나. 난 로봇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난 사람은 실수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요? 로봇은 실수 안 할 것 같아 느낌이. 사실 로봇 수술이라고 사람이 하는 게 움직이는 건데 결국. 예. 로봇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로봇 팔을 이용해서 그렇죠. 수술을 하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게 사람이 손떨림이나 이런 게 있어서 뭐 그 전날 술 먹고 수술한다든지 로봇도 붙잡고 떨겠지 지가. 이렇게. 예, 그 손떨림 같은 걸 보정을 해주는 거죠. 안 떨리게. 예. 자, 그래서 로봇 수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성형적 수술. 네, 뭐 라식. 라식. 예. 라식도 성형적으로 보는 건가요? 예, 그런 거죠. 백내장, 녹내장은? 백내장, 녹내장은 당연히 의학적인 거고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네. 마늘 주사 같은 것도 안 해주고. 마늘 주사 안 해주고. 병원 특실 안 해주고. 네, 특실 안 해주고. 특실도 의료적인 거는 해주고. 특실은 안 되는구나. 예, 특실과 1인실은 좀 다릅니다. 특실은 이제 뭐 소파도 있고 방도 높고 이런.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병원 식당이 그 세계적으로 맛없는 밥을 꼽으라 그러면 항상 들어가잖아요. 네. 그건 염분을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 예전에 제가 서대문구청 옴부즈만 이런 걸 해봤는데 그때 서대문구청에 민원 들어오는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이 세브란스 병원 밥이 너무 맛이 없다.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병원 음식이 사실 보면은 소금 안 넣고. 아니, 소금 안 넣고 말고를 떠나서 재료도 그렇게 좋은 거 쓴 것 같지 않아. 거기서도 돈 많이 남겨 먹는 것 같아. 그럼 병원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 여기 벙커 밥상 와서 좀 봐야 돼요. 글쎄, 얼마나 좋은 재료 쓰는지. 6,000원에 반개탕을 주는데. 아니, 재료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재료 써갖고 6,000원 내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 점심에 150명이 줄을 서서 먹어요. 밥값은 의료보험 아니라고 이거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있겠네.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아니요, 예전부터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병원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밥값을 보험에서 너무 낮게 측정해서 그걸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보내준다. 당신 최변 지적이 설득력이 있네. 자, 앞으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발표했어요. 네. 문재인 개혁하겠다. 네.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연도별로 앞으로 향후 5년간 어떤 비보험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보험으로 넘길지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험으로 넘기게 되면 이용량이 과다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잘 통제할 거냐. 소프트 랜딩 시킬 거냐. 약간 접촉사고만 나도 전부 다 이제 가서 MRI 찍어달라고 할 텐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렇죠. MRI는 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병원들이 보험 수가가 낮으니까 비보험 진료를 해서 그 손실을 메꿔 왔는데, 이제, 비보험이 보험으로 전환되면 그런 초과 이윤, 초과 이득이 안 생기니까 보험 수가를 올려줘야 병원이 안 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그럼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 올려줄 것이냐. 어떻게 올려줄 거냐. 어떻게 올려줄 거냐. 그거를 이제 논의하고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동네 작은 병원들이 망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다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병으로 몰려갈 것이다. 근데 과거 이제 경험을 보면,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한다고 해서 4대 중증 질환 뭐죠? 암, 심장병, 중풍, 희귀 질환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에서 이제 그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계속 넓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를 우선적으로 비보험을 없애는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난 한 4, 5년간 한 결과를 보면 4대 중증 질환을 보험 적용을 했더니 근데 지방 환자가 서울로 가지도 않고 예를 들면 그 아래급에 있는 환자가 큰 병원으로 가는 경향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우려는 역시 우려로만 그쳤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형 병원으로 몰리고 서울로 몰릴 거라고 하는 걱정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게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만약에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넘어가면은 그거에 따른 대책은 마련이 돼 있나요? 그것에 따른 대책은 이제 중증 질환이 아니면서 큰 병원으로 가면 예를 들면 본인 부담률을 올리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본인 부담률이라고 하는 걸로 통제 가능하구나. 예를 들면 지금 10만 원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병원에 가면 상급병원. 예, 본인 부담이 한 6만 원쯤 되는데 그거를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늘려서 그 동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예. 굳이 그렇게 가는 거죠. 굳이 포경 수술하러 대학병원까지 가지 말고.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심장, 네. 이거 심박동 이런 거 뭐죠? 체크하는 거. 네. 동네 작은 병원에서 잘해요. 오히려 심전도. 요즘은 심전도 체크. 그다음에 혈액 검사. 혈액 검사 하나 하면 뭐 16가지, 17가지를 다 발견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그 동네 병원에서 다 잘해요. 네. 예. 혈액 검사 하려고 그거 서울대병원 갖고 그냥 저기 벌교에서 서울대병원 2박 3일 동안 그럴 필요는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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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국민들이 대형 병원을 더 동네 의원에 비해서 이제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예. 작은 병으로, 대학병원에 가는 거는 사회적으로 낭비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가는 환자 본인도 시간 많이 들고 교통비 들고, 예. 그래서 유리한 건 아니에요.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게 이제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돈 없어서 병원 못 가고 돌아가시는 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네. 예.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혹시 그러다 아프면 국가가 책임지겠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건강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선진국에서는 권리로 생각합니다. 건강권.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공부를 못하면 뭐 나중에 사회인이 돼서 그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없고. 간단해요. 네. 건강하지 않으면 국방의 의무를 다 못하거든요. 네. 돈 못 버니까 납세의 의무도 다 못해요. 네. 국가가 의무를 강요할 땐 권리를 먼저 챙겨줘라. 네. 멋있어 버렸어. 좋았어요. 예. 자, 모처럼 이제 잠재적 좌빨에서 공개적 좌빨로 전환됐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고요. 예.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중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해서 정말 중병이 걸려도 병원비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고 건강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1대 총선 지역구로 출마할 거예요? 비례로 출마할 거예요? 조용히 학교를 지키겠습니다. 자, 서울대 김윤 교수님과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 3, 4.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이건 아이디어 잘 썼다. 하나 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살 때마다 그 저소득계층에게 운동화 주는 거. 뭐 하나 사면 저소득계층에게 생리대 지급하는 거. 이런 거 좋은데. 예, 와이드몰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으로 나갑니다. 진짜로. 예, 동영상으로 나가서 녹화는 월요일 날 하고 업데이트가 아마 목요일쯤 될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업데이트 되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목요일, 금요일로 업데이트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되시면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냐 항의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제작팀은 대한민국 공중파, 종편 방송을 통해서 최고의 전문가들. 이번엔 녹화할 때 한번 왔어야 되는데 최 변호사. 그러면 오디오하고 비디오가 다 같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래 좋겠네요. 아니 근데 샘플은 우리 와이드9.net, 와이드9.net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샘플. 최고의 전문가들이야. 예. 전국구 동영상판 다음 주부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데이트는 하루 이틀 좀 늦어진다는 사실 양해해 주시고요. 자연을 담은 건강 에너지 금산 인삼 도매센터. 인삼 재배부터 홍삼 제조까지 국내산 100%로 하나부터 10까지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저희 금산 인삼 도매센터에서는
4, 5년근 이상 100% 국내산 수삼, 국내산 농산물만을 보내드립니다. 복잡한 유통마진 구조를 혁신해 거품을 싹 빼고 끊임없는 품질 연구를 통해 고품질, 저가격 제품으로 오직 100% 홍삼 추출액만을 사용했습니다. 자연을 담은 건강에너지 금산인삼 도매센터. 대표 전화 1688-9224, 1688-9224. 네이버 검색창에서 금산인삼 도매센터를 검색해주세요. 금산인삼 도매센터.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주세요. 교수님. 네. 이번에 이 정책을 만드는데 전서부터 민주당과 관여를 좀 했었고, 특별한 무슨 당원도 아닌데 왜 그 정책할 때 이렇게 관여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이제 그 전체 병원비에서 보험이 내주는 부분이 작고, 네. 그다음에 또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비보험, 여기 비급여라고 부르는데. 아, 그 비급여라 하지 마세요. 헷갈려 죽겠어. 네, 비보험. 네. 네. 비보험 진료비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중병에 걸리면 네. 이제 집 팔고 뭐 맞아요. 전세 빼고 적금 깨고 뭐 이렇게 그런 하면서 말씀을 하셨죠. 네. 원래 보험을 드는 건 예상치 못한 큰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네. 받으려고 보험을 드는데 지금 감기 치료하는 거나 이런 거나 도움을 받고 정작 내가 암에 걸리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더라. 죽을 병에 걸리면은 네. 내가 책임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사보험 만들고 있고. 네네. 사보험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사보험 시장이 계속 커지더만요. 네. 전 국민의 지금 3분의 2가 민간보험을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 뭐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거예요. 예. 네. 실손보험 시장도 엄청 넓어졌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막 넓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비급여 영역이, 비보험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손 그렇죠. 시장에는 넓어지는 거죠. 난 실손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예. 실손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실손보험. 네. 자기가 예를 들어 그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병원 가갖고 치료를 했는데 10만 원 나왔어요. 네. 보험이 커버해 주는 게 7만 원이야. 네. 그럼 3만 원 결국 내 돈을 내야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실제 손해보는 부분, 그렇죠. 병원비. 네. 네. 그 3만 원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실손보험을 드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하지. 네. 이 시장이 엄청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잘못하니까 슬금슬금 그렇게 파고드는 거지. 건강보험이 병원비를 제대로 보전을 못 해주니까 네. 국민들이 각자 도생하는 방법이 실손보험에 드는 거죠. 아. 예.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 각자 도생. 그러니까 세월호 어떻게 때도 보면 각자 또 도생. 보험회사 배불려주는 것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의 95% 이상을 이제 국민들한테 병원비로 돌려줍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간보험, 사보험은 그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대개 70% 네. 정도를 돌려주죠. 나머지 이제 영업하고 뭐 광고하고 수익. 이런 데 쓰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더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예. 제가 늘 그 주장하는데 어떤 분이 1, 2, 3, 4.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포터블 포털 최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들락날락 하니까 사람들 헷갈리는 것 같아. 어딜 들락날락해요? 여기를 들락날락 하니까. 중간에 이지아가 또 얼마나 그 땜빵으로 들어갔고 아주 강인한 인상을 남기고 왔잖아요. 이지아 변호사님이 강렬한 인상을. 동영상. 좋은 일이죠. 예고편 찍을 때도, 네. 자기가 뭐,
땜빵 안 한다고 이제. 이제 땜빵 안 한다고. 나이로 보나 자기가 연세로 보나. 맞는 말이죠. 근데 이지아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말이 언제 제대로 나올까를 불안불안해서. 자,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급여 문제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최고의 전문가를 전문가, 정책 기반에 깊숙이 쑥 들어갔다 오신 분,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이렇게 어둠 속에서 보니까 더 젊어 보여요. 주름이 사라지니까. 네.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서울대 의대 교수. 네. 전공이 뭐예요? 의료 정책이 전공인데요. 과 이름은 의료관리학. 의료관리학? 예. 그러니까 의대 교수님들 중에 사람들이 그런 분도 있어 하는 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의대 교수님인데 안철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레지던트를 안 하시고 소위 임상 의사를 안 하시는 의대 교수님이 계시고 인턴만 하고 그다음에 의대를 안 나왔는데 의대 교수님들이 또 계시거든. 옛날에 무슨 신바람 박사, 황수관 선생 이런 분들 연대 의대 교수라서 의사인 줄 알았는데 의사 아니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 생물학 전공을 했다거나 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 많이 있어요. 네. 내가 아는 분 하나도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위생물학과 나왔거든. 네. 그래서. 의사들이 정치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도 좀 가 있으면 될 텐데. 왜냐면 이런 이번 같은 정책할 때 네. 너희들의 의료 행위, 보험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예. 그 의대 내에서 이제 의료관리학은 이 보호 멸종 위기에 있는 보호 학문입니다. 예. 워낙 숫자가 교수님 다니실 때도 있었어요. 의료관리학이 있기는 교수님. 예. 저희 학교 그때도? 다닐 때 87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근데 여기로 가셨어요? 수술할 자신이 없었어요? 임상의사는 환자만 치료하지만 정책을 하는 사람은 사회를 치료하니까요. 훨씬 더 영향력이 커서. 그러니까 의사라는 타이틀을 의사는 아니죠 지금. 면허는 있으니까 의사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의사 타이틀을 두고 결국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나중에. 네. 아니 이렇게 정책을 아는 분들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많거든요. 정책을 잘 몰라요, 근데. 네, 맞아요. 네. 기껏 했고 공차다가 누구 이렇게 어깨에 쇠골 부러지면 그거 가서 봐주고 그래요. 그 양반들은 주로 관심 있는 게 이제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 무슨 정책이 있을 때 병원 운영에 유리하나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만 대변하고. 그렇죠. 국가를 대변해야 되는. 정의화 선생 같이 큰 병원 하던 분들이 되게 가서 정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난 그리고 저 신상진 의원 있잖아요. 의사예요? 그렇죠. 국회의장? 네. 심지어 지금 미방위원장 하면서 그 공영방송 개혁 방해하고 있는 신상진 씨도 의사 출신이에요. 네. 그것도 한때 운동권이었고. 네. 나 그거 진짜 황당해. 신상진? 네. 다른 분이구나. 자유당. 신상진. 의학분업할 당시에 그렇죠. 머리 깎고 다니면서. 의쟁투 위원장이라고. 자, 광고를 좀 듣고, 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날로 풍성해지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전국구 와이드몰 소식입니다. 이거 써준 거예요. 참, 써도 좀 재밌게 써라. 와이드, WID 9.net. 와이드9.net. 정말 좋은 물건들이 들어와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더 소개해달라고요. 23일간 사용한 뒤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100% 환불해드리는 이러한 정책을 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걱정커녕 쏟아지는 주문을 걱정해야 하는 샴푸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좀 샘플을 주고 써보라 그래야지. 바로 빅그린 샴푸. 빅그린 샴푸가 더욱 업그레이드 된 빅그린 투쓰리 데일리 스칼프 샴푸. 빅그린 찾으면 돼요. 자, 와이드몰에서만 압도적 최저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좋은 거 나왔네. 이거 안 읽어보셨죠? 하나를 사면 하나가 기부되는 착한 비타민. 나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웃도 함께 건강해지는 좋은 비타민이 와이드몰에 들어왔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값싼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검증된 영국산 안전한 재료로 채운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비타민과 나눔 루테인 그리고 나눔 유산균 이 모든 것을 와이드몰에서 역시 네.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이 이제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뭐 1인실, 2인실은 많이 늘려놓고 네. 6인실은 조금 만들어 놓으니까 방이 부족한 거죠. 예, 당연히 부족하게 되는 거고 이제 병원들이 1, 2인실을 많이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죠. 병원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고 그러면 1, 2인실에 환자가 입원하면 병원이 수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1, 2인실 만들어서 돈 많은 사람도 거기 있게 하는 사람도 있으라 이거예요. 6인실을 달랬는데 왜 무슨 정거장에 거기가 왜 거길 거쳐갖고 그러니까 6인실을 가야 되냐고. 이제는 굳이 2, 3인실 따로 유지 안 해도 되니까 6인실 늘어나고 또 1인실 늘리고 막 이렇게 바꾸겠다. 네. 아니, 벽공사 안 해도 되니까 그 공사 세이빙 되잖아. 네.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케어 정책대로 되면 쪼갤 이유가 없죠. 1, 2인실을 다시 터서 다인실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네. 예.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럼 어쨌든 좀 이해가 됐네. 이제 37%가 비보험,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37% 중에 20%는 본인 부담과 보험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보험 적용이 되는 그렇죠. 거로 보고 17%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보험으로 넘기겠다. 넘기겠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 미용 등등에 대한 것만 남겨두겠다. 그럼 이 17% 되는 게 이게 3,800개 항목이에요? 예, 한 3,800개 항목 정도가 17%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37%가 아니고? 처음에 딱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서 일감으로 느끼는 거는요. 야, 이제 2,000원만 내면 암 수술까지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7% 3,800개 비보험 적용 항목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서, 그러니까 효과는 검증이 안 됐는데, 효과가 검증이 안 됐거나 아니면 효과는 검증이 됐지만 기존 의료 기술에 비해서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률을 크게 50%, 70%, 90% 세 가지로 나눠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본인 부담률 90%짜리도 있는 거예요? 네, 90%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아마 로봇 수술 중에 이제 전립선암의 로봇 수술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쯤이 드는데 로봇 수술을 하면 뭐 한 1,500만 원쯤이 듭니다. 그러면 그 로봇 수술은 이제 90% 본인 부담. 그러니까 복강경으로 그냥 하게 되면 그거는 한 20%만 자기가 부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0만 원 드려도 드리는 효과나 1,500만 원 들여서 하는 수술의 효과가 똑같은데 굳이 나는 로봇이 좋을 것 같으니까 로봇을 선택하겠다. 그럼 이거 효과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 걸 합니까? 그럼 당신이 많이 내십시오. 네, 그런 거죠. 하지만 그냥 200만 원 복강경 수술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20%만 본인 부담 20% 나머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20% 40만 원 내고 160만 원 보험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사업자들은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국가재정으로 자기들이 내야 될 돈을 메꿔줘 버리는 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비보험 때문에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대신 커버해 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장성이 강화돼서 비보험 항목이 없어지면 실손보험이 대신 내줘야 될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에 가입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이 줄어들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번 계획에 포함된 게, 실손보험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가 이제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실손보험료를 얼마나 줄일지 또 실손보험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실손보험의 시장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기존의 실손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돈은 다 내놓고 이제 실손보험의 혜택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딱 아팠어. 그럼 예전 같으면 보험회사에서 줘야 될 돈이 500만 원인데 이제 지금 이제도가 되면 한 200만 원만 내놔도 돼. 아니면 100만 원만 줘도 돼. 이렇게 해서 회사가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환수를 하거나 글쎄요, 뭐 사회가 또는 뭔가, 가입자들한테 돌려주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포함해서 얘기해야 될 것 또 같아요. 실손보험은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거 어떻게 생각해냈어? 실손보험이 이익을 본다는 거? 난 아니, 공부를 그럼 많이 했는데도 잘 모르겠던데. 저는 실손보험 안 든 입장에서 그 들어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항상 질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난 실손보험이라는 얘기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네. 실손보험이 이제 가입 기간이 어떤 거는 계약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단기 계약 기간이 있는 실손보험인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실손보험료를 낮추면 그렇게 낮아진 보험에 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37%는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실손보험을 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 실손보험 비용이 많이 나갔잖아요. 네, 많이 나갔죠. 건강보험도 내고 사보험이 실손보험도 들었는데 유럽 예를 들면서 보험이나 이런 그 보험료 좀 늘리는 거는 결국은 우리 병원 치료비를 공동 구매하는 거다. 네. 예. 그러니까 혼자 내면은 병원비를 10만 원 낼 걸 공구로 하면 한 2만 원만 내도 싸지니까. 네. 그 공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딱 귀에 예, 꽂히더라고요. 좋은 비유인데요. 예. 저도 한번 써먹어봐야 돼요. 공구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젊은 애들한테 확 꽂히거든요. 이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낼 보험을 같이 우리가 함께 사자. 네. 그럼 좀 싸지지 않냐.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케어. 네. 이거는 이제 후보 시절서부터 계속 같이 준비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건강보험의 병원비 보장하는 능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논의해왔던 거고 요번 이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되고 공약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김용익 의원님이 계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제가 있어서 가능한 아니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셨나요? 이런 게 필요하다. 예,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일을 해오셨던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죠. 제가 민주당은 웬만하면 다 하는데 민주당하고 같이 일했다는 게 어떻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이 만드는 이제 뭐 행사, 세미나 이런 데 가서 정책 제안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정책 제안의 결과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당의 정책에 반영되고 당의 정책에 반영됐다가 이제 선거가 되면 선거 공약으로 가고 보건복지 쪽 관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보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마다 거의 단골 패널로 단골 정책 입안자로 나타나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교류하고 그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오랫동안 관여하고 있었다. 나름 그런 부분에 계속 집중하고 있었던 의원이 누가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 분들은 되게 많이 바뀌셨던 것 같아요. 예, 강기정 의원도 좀 오래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김용희 의원도 꾸준히 했고.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계속 바뀌시는데 이게 당의 정책에 전문위원들이 있고 당의 정책이 한번 반영되면 쭉 이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 그러니까 그 풀을 지금 교수님 같은 전문가 풀들을 전문위원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의 그 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이런 데서 갖고 있으니까 축적된 부분에 있어요. 그걸 의원들이 당의 축적된 부분을 자기의 정치적 성과 그걸 갖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걸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의원들은 바뀌어도 당의 성과 남아 있었던 거야. 근데 제 경험이 저는 그런 게 아니라서 지금 제가 자꾸 신기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검찰개혁이네, 법원개혁이네, 군사법제도 폐지하는 문제네. 맨날 얘기해도 정책 전문위원들은 늘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서 그냥 아니 뭐 파일에 꽂아놓는 정도고 의원들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지 생각 가지고 그냥 되게 후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건 뭐 당에서 정책을 만든다는 거는 헛방이구나. 그게 저거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보건복지도 교수님 말씀이 저는 맞는 거라고 보고 또 저는 교육위 소속인데 교육위도 그 다음에 가보면 그만큼 또 발전돼 있어요. 아 그래요? 계속 축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예를 들어 미방위, 방송통신위 이런 등등도 그런 데도 축적이 돼 나가요. 근데 이쪽은 저항하는 쪽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 검찰개혁 이런 거는? 특별히 그렇게 어떤 열정을 깊은 갖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할 때는 저것들 어떻게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잡고 나면 또 잊어먹고. 왜냐면 검찰에 써야지 좋으니까. 글쎄,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개뿔도 모르는. 그러면 의원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저거 뭐에 써머리 된 거 3페이지 보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드는 그 보건복지위 쪽하고 당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하고. 네네. 이 정책을 만드는데 기존에 축적된 것들. 네. 그리고 이번에 만들 때도 뭐 이렇게 전문위원이나 이런 거로 참여를 좀 하셨었나요? 이제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또 이제 복지부가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만드는데 계속 자문을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참여는 안 하셨고. 네. 참 특이한 케이스네. 우리가 보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본인 혼자 스스로 깊게 관여해 있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국정기획에는 들어가셨을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그래서 내가 또 우리 크로스 체킹 하잖아요. 청와대나 이쪽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 또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이쪽 정책은요. 예전에 보사부 관료로부터 이어지는 이 보건복지부 쪽이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경제 관료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경제 관료들의 영향력이 크죠. 네. 돈 문제니까. 국가 재정 문제니까. 그렇지만 세부적인 정책의 기술적인 측면은 복지부 관료들이 담당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봤자 기획원이나 갖고 가면은 깨지고 맨날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예산 배정 못 받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직접 복지부가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보험료로 하는 거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 모든 예산 올리게 되면 기재부에서 다 까지거든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만 옆으로 사이드로 쑥 돌았고 옆으로 그 쑤시고 들어오고. 보험료를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니까 이 정책 위반이 상대적으로 가능했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 시절서부터 가장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내용에 좀 들어가 보시죠. 지금 63% 정도가 보험 보장률이다. 그 63%는 재정이에요, 뭐예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용 기준입니다. 비용 기준이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병원비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보면은 그걸 내는 거를 100만 원이라고 하면 63만 원 정도를 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37만 원은 본인이 내는 거죠. 본인이 내는. 그리고 이 37만 원에 해당되는 항목이 한 3,800개쯤. 37만 원 중에 20만 원은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 본인이 일부 내는 돈이고요. 나머지 본인 플러스 보험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 나머지 17만 원은 나머지 10만 원은 완전 비보험. 비보험. 본인이 다 내야 되는. 본인이 100% 내는 돈입니다. 그럼 37%가 보장률이라고 하는 건 63%보다 좀 올라가네요, 실제로는.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로 하면 더 올라가죠.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 그렇게 비용으로 하면 그러면 83%가 되는 거예요. 83%요? 그러니까 63 플러스 20. 20의 일부는 그 본인 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20이 본인 부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20% 중에서 일부는 본인 부담이고 일부는 보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0%는 그 보험이 돈을 내주는 63%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본인의 진료비입니다. 본인이 100%가 내는 진료비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7%예요. 네, 37%. 비보험이 37%입니다. 그 중에 17%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100% 내는 진료비. 20%는 보험은 되지만 보험이 되더라도 본인 일부 부담하는 진료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입원을 하면 입원 진료비 중에 20%는 본인이 냅니다. 6인실에 들어가도 20%. 거기에 해당하는 돈이 이제 20%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순수하게 보험 보장률을 63%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금 17%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비보험 진료비를
다 보험을 적용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100% 본인이 내는 진료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미용 수술이나 성형 수술, 피부과 진료, 뭐 로봇 수술 이런 그 개인의 그 편의에 따라서 개인이 원해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보험이 적용이 안 되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나 약이나 뭐 처치는 다 보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병실로 따지면 과거에는 6인실은 보험 급여가 적용돼서 싸다 그랬고 네. 2인실, 3인실, 1인실 이런 거는 비쌌잖아요. 네. 그것도 보험 커버가 되고. 네. 그럼 2인실까지 특실은 제외고요. 제외죠. 네. 2인실까지는 다 보험을 적용해주고 1인실은 일부 보험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자기 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기 부담은 아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1인실에 들어간 경우는 20%를 아마 적용할 거고 네. 본인이 원해서 무슨 건강검진이라든지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용히 있고 싶다. 좋은데 달라. 제가 폐렴에 걸렸는데 나는 좀 조용히 있고 싶다. 네. 그래서 1인실로 가면 아마 본인 부담률이 뭐 한 50%나 70% 쪽으로 높게 될 겁니다. 1인실도 본인 보험 부담은 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2인실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더 많이 냈는데 20%만 본인 부담에 하면 된다. 이렇게 넓혀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메르스 같은 그런 감염병이 생기면 그거는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의학적으로 1인실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편하게 있으려고 1인실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20% 정규적인 건강보험에 본인 부담률만 내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냥 혼자 있기 폐렴 때문에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한 50%쯤 내고. 네, 그렇죠. 병원은 그러면 굳이 저 내부 벽 공사를 다시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2인실 예전에는 왜 6인실을 자꾸 숫자 적다 그러고 사람들 2인실, 3인실로 유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뭐 요즘 그러지도 않아요. 6인실 가려면 무조건 2인실 거쳐갖고 가야 됩니다 이래요. 아 그래요? 2인실 들어갔다 가라고? 그런 것까지 해요? 그럼요. 6인실 지금 가려면요 2인실 갔다 가야 돼요. 방 없어요. 날 때까지 기다려라. 방 없어요. 그럼 2인실은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6인실 가요. 그럼 설명도 안 해요 더 이상. 싫으면 말아라. 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서울대.